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월 2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조금씩 날씨가 더 추워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겨울이 아주 한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가 막 눈이 오고 또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막 이러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기보다는 간간히 주로가 빨랐다 느렸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래서 많은 적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좋은 마필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경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는 자, 제주에서 6번 용강 아리아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6번 용강 아리아라는 마필은 자, 암말로서 7천만원의 경매가 된 마필이에요. 자, 7천만원이면은 고가의 마필이죠.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고, 자, 이성민 기수가 13조 마방으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문현진 기수에게 다 주어졌던 마필들이 이성민 기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용강 아리아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말 자체의 능검이 아주 좋더라고요. 고가의 신예이기 때문에 또 능검도 좋고요. 빠른 실전 적응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번 용강 아리아를 필두로 공략을 할 거예요. 제주가 이번 주 경주 깨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 2경주 분할이 되면서 편성 강도도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용강 아리아를 바로 충막감으로 볼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가 4번 붉은 노을이랑 10번 천하제일이 있어요. 자, 붉은 노을이랑 천하제일은 한 집입니다. 5주에서 누가 승부를 하느냐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팔리는 거는 10번 천하제일 쪽으로 좀 더 팔립니다. 왜냐면 천하제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가 늦었어요. 전개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걸음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제일이 최근에 늘어나는 걸음으로 봤을 때는 승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 말 그대로 보여진 액면 속에서는 천하제일이 상대마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더 승부지를 따져본다면 4번 붉은 노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붉은 노을 같은 경우는 4회전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아까 10번 천하제일이 걸음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연이 있어요. 여기 데뷔전에서 일품 스톰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일품 스톤. 일품 스톰이란 말이랑 이거 5주에서 한 집으로 출전했던 경주거든요. 그 경주 때 붉은 노을이 외곽에서 좀 더 팔렸고요. 지금처럼 천하제일처럼 외곽에서 더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품 스톤으로 승부를 하려다가 아쉽게 미수에 그쳤던 경주가 데뷔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의 모습은 요때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때는 진검으로 때리겠지라고 했지만 전개가 줄줄줄 뒤로 새면서 정상적인 승부가 아닌 모습이었단 말이죠. 능검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붉은 노을이 아직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아주 100% 자신의 실력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붉은 노을 쪽이 승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7번 번개바람도 있고 또 3번 주마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복병원도 노렸는데 딱 그 정도가 정상으로 주행하면서 베스트의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주는 6번을 필두로 5조 마필 2마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나의 복병을 좀 선택을 하자면 다른 거 말고 이거 1번 천하일품. 천하일품이 말 그대로 기본기는 좋았는데 능검은 좋았는데 약간 이 말이 기대는 게 좀 있었고 또 지난 경주는 선행을 못 갔단 말이죠. 만약에 안쪽에서 천하일품이 선행을 간다면 요게 좀 배당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6번 용강 아리아를 필두로 해서 4번을 먼저 좀 보고 싶고요. 10번 천하제일을 그 다음 그리고 1번을 배당마로 6번을 필두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6번 용강 아리아 놓고 출발합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자, 부산 1경주는 외곽에서 다시 한번 한집 마필 2마리가 팔리는데 자, 12번 빅토리아 축제를 충막감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빅토리아 축제 같은 경우는
데뷔전부터 전개 자체가 수월하게 펼쳐졌습니다. 자, 그에 앞서 부산은 주로를 또 말씀을 드려야죠. 주로. 자, 주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선행마가 전멸했어요. 하나도 못 들어왔고요. 일요일에는 그래도 좀 입상을 했어요. 일요일에는 입상을 했는데 금요일에는 아예 전멸. 근데 이 주로의 모습은 원래 서울은 이렇게 추임마가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그냥 선행마로 돌변을 해요. 주로가. 선행주로로. 그래서 부산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추입으로 주로 했다가 탔다가 선행마 주로로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금요일날 금요경만 하면서 한 1에서 3경주까지 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주로가 지난주처럼 그대로 이어간다면 외곽에서 감는 마필이 계속해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추입주로를 생각하면서 예상을 우선은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좀씩 이제 주로에 따라서 부산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번 빅토리아 축제는 전개가 수월하게 펼쳐졌었기 때문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외곽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센 말이 없으니까. 저는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얘예요. 두바이 캔디. 자, 두바이 캔디라는 말이 지난번에 3착을 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어부질이다. 어부질이. 자, 이 두바이 캔디는 지난 경주가 앞선이 막 뭉쳤어. 앞선이 막 뭉치는 가운데 이 뭉치는 가운데 그 뒤에서 뒤를 따라오면서 그 편안하게 그 뒤를 전개했었단 말이야. 앞이 뭉칠 때. 그러면서 3착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 두바이 캔디가 자력으로 3착을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말들이 못 뛰다 보니까 두바이 캔디가 3차까지 하게 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게다가 게이트도 이번에는 10번 외곽 게이트니 저는 이번에 두바이 캔디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한 집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두바이 캔디란 말 자체의 능력도 못 믿겠고. 자, 12번 빅토리아 축제를 놓고 상대마 압축에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두바이 캔디를 제외한 인기로 잡혀있는 마필들 4번 여운, 5번 퀴윈드, 그리고 7번 나인틴나인원까지 요 마필들이 우선은 상대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주력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서는 퀸윈드나 아니면 아예 복병인 나인틴나인원 이런 말을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현장에서의 말 상태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퀸윈드 같은 경우는 선행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가 선행형으로 바로 바뀐다면은 퀸윈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거고요. 그게 아닌 퀸윈드가 앞장을 가도 또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주로는 지난주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우선은 퀸윈드가 최저배당이기도 하고 선행형 습성이기 때문에 복병이 나인틴나인원을 과감히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거는 최종 결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12번 빅토리아 축제를 가지고 10번은 안 본다. 거품마 안 보는 경주고요. 여기에 7번, 5번, 그리고 4번 요런 마필들 보고 있는 경주다. 12 놓고 요렇게 압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합니다. 자, 제주 2경주가 안쪽에 1번 빛나는 순간이 인기 1위로 잡혀있는 경주인데, 자, 저는 외곽이지만 9번 동방불패가 좀 더 좋더라고요. 자, 이 동방불패가 주행검사가 좋아요. 우선 능검 좋은 마필이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을 넘어서는 능검을 보여준다면 실전에서도 바로 통할 때가 많습니다. 이 동방불패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수준 이상의 주행검사를 보였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치기건 말건 바로 데뷔 전부터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주가 1, 2경주 분할이 된 경주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아주 만만합니다. 안쪽에 1번 빛나는 순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지난번에 거의 소스로 간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빛나는 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 1위로 잡혀 있잖아요. 인기 1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인기 순위를 그대로 지켜야 할 거예요. 혹시라도 동방불패라든가 아니면 뭐 의외로 다른 말이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린다 라고 하면은 빛나는 순간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람 불고 갔던 말이기 때문에 배당판 바람 불고 들어갔단 말은 배당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순간이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계속해서 팔리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야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생각도 할 필요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동방불패 놓고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9번을 축으로 1번 빛나는 순간 볼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5번 황해랑이라는 마필. 얘는 선행마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황해랑이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이제 지난번에는 11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3주 만에 나왔으니까 주기가 정상으로 와서 황해랑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복병을 하나 좀 생각을 해요. 아예 복병. 아예 복병이라면 뭐가 있냐면 10번 신흥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신흥대정이라는 말은 오랜만에 출전하는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휴양호 복귀전을 가졌고 이번에 이제 적정 중위를 가지는 말인데 이 말이 주행검사 때나 나름의 데뷔전 그 당시의 모습에서는 여기 다른 뭐 지금 잡혀있는 2번 경성여울이라든가 또는 뭐 민강불패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잡혀는 있습니다만 그리 세거나 신흥대정보다 더 뚜렷하게 좋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나 8번이 잡힐 정도면 신흥대정도 안 될 건 없겠는데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죠. 배당상의 메리트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신흥대정이라는 마필을 차라리 복병으로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2번, 8번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상대적으로 배당은 더 좋으니까 9번을 놓고요. 9번을 놓고 1번, 5번 그리고 가성비 좋은 10번 배당 좋은 10번을 하나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닥터 크리스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현장에서 선행이 먹히면 우선은 1경주 이후에 2경주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1, 2경주 가지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닥터 크리스가 압도적으로 팔리는 말이라는 거죠. 이번에 현행을 갈 수 있는 경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닥터 크리스를 봐야 되는데 닥터 크리스가 선행이 죽는 주로가 아직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 1위 마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5번 플라잉 더 칸 저는 이 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플라잉 더 칸. 자, 이 플라잉 더 칸이 지난번에 백투더 챔피언한테 졌어요. 그런데도 플라잉 더 칸이 더 팔려요. 왜일까요 이게? 자, 지난번에 이미 졌는데 왜 플라잉 더 칸이 더 팔릴까? 저도 플라잉 이 백투더 챔피언이 지난 경주 의외로 잘 뛴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의외로 서야 잘 뛴 것도 있지만 최적 전개하면서 전개가 아주 잘 풀렸었단 말입니다. 즉 백투더 챔피언은 지난번에 그야말로 더 잘 뛸 거 없을 정도 더 뛸 거 없을 정도로 잘 뛴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8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처럼 전개가 잘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투더 챔피언은 이번에 좀 덜 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한 집인데 블레이징맨이 얘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힘을 쓰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기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최상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모래를 맞으면서 또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 제가 블레이징맨이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게 모래를 극복했어도 그 다음에 또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면은 위험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금 덜 팔리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게이트도 좋고 메리트는 있다. 자, 블레이징맨 가능한 거고 블루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조에서 같이 나오는 거니까 혹시나 닥터 크리스가 승부가 안 될 때 그러면 블루포인트 쪽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경주는 선행이 통한다라고 하면은 1번 그리고 5번 여기에 복병으로 3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복조로 갈 생각도 있고요. 선행이 통한다면 그게 아닌 지난주처럼 선행이 죽는 식의 전개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5번을 아예 놓고 그냥 5번을 놓고 1번, 3번, 4번 A안 B안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선행이 통한다면 이거, 선행이 아니다면 이거. 근데 아직까지 이경주 때는 선행이 통한다 안 통한다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요쪽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플라잉 덕한 아무렴 백투더 챔피언을 이번에는 이긴다라고 보는 경주이고 여기에 닥터 크리스가 유일한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가서 버틴다 못 버틴다 가늠을 좀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플라잉 덕한이 아무리 1번이 잘 뛰어도 2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좀 더 복승식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자, 제주 3경주 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잡아갑니다. 자, 아주 혼전의 경주입니다. 아주 혼전의 경주인데 요 경주를 제가 복병을 하나 좀 노리고 있어서 그 복병을 하나 놓고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야, 여기는 진짜 뭐가 인기마로 팔릴지 모를 정도로 진짜 1대 혼전입니다. 배당판이 열려도 10배 이상으로 배당판이 열리는 그런 경주. 안 되는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 터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경주예요. 자, 그 와중에 복병마를 하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7번 독차지라는 마필을 노리고 있어요. 안 팔리죠. 이 독차지라는 마필이 오랜만에 출전했고 최근에 딱히 좋은 걸음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추적을 해서 봐야 되는 말인데 이 독차지는 무슨 얘기냐. 자, 이때 입상한 거를 기억해야 돼요. 독차지가 59km 달고 그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 최적으로 내측에서 최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했던 경주였어요. 그리고 최적 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요때는 방해를 받으며 의미가 없이 경주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경주력이 요때까지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유지. 방해받아서 의미 없었던 경주니까. 자, 유지하면서 요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때의 걸음은 입상 이후에 이 부담이 올라간 경주였어요. 부담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영향을 꽤 받았던 경주다라고 보여져요. 발주도 좀 좋지 않았었고 독차지가 이래저래 그러면서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던 거는 딱 이때예요.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경주고 요때가 이제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라는 거죠. 자, 제가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기복을 보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말이 57kg의 부담 중량 입상을 59kg에 했거든요. 그러면 57kg면은 오히려 입상했을 때보다도 부담은 가볍거든요. 그러면 이 독차지라는 마필이 입상했을 때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면 이거는 복병이지만 57kg일 때는 얘기가 된다. 할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차지를 저는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4등급 뛰다 내려온 마필들이 인기로 잡혔어요. 1번 질풍대양, 3번 어정청 이런 말들 4등급 뛰다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지만 구미가 세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인기마로 잡혀져 있는데 말 그대로 액면상 인기마인 것이니까 자,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기억하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히스토리를 지켜봐온 걸음을 생각해보면 독차지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입상했을 때의 컨디션만 유지해준다면 이거는 독차지가 충분히 때릴 수 있는 배당으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첫 승부부터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게요. 7번 독차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철저히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승부 레이스로 오늘 첫 승부 독차지 요놈 가지고 배당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승부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경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는 뚜렷한 축 없이 3번, 4번이 입상했기 때문에 팔리는 경주예요. 자, 압도적 넘버원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에서 발주가 조금은 안 좋았지만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발주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착으로 왔지만 당시 인기마였던 20년 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20년 직이라는 말이 그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입상한 것도 있어요. 아마 20년 직이가 정상으로 선행을 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3착을 했을 수도 있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 넘버원이 지난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인기를 모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피스톨 컷은 선행이죠. 자, 주로 영향을 선행 주로 영향이 있다면은 피스톨 컷이 좀 불안한 것이고, 주로 영향에 선행마가 이상이 없다면 피스톨 컷은 당연히 입상권 후보로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이 조금씩 단서가 달립니다. 압도적 넘버원도 피스톨 컷도 완벽한 경주 조건은 아닌 거죠. 완벽한 능력도 아닌 거고. 자, 저는 여기서 요 놈을 좀 주목합니다. 2번 데오마. 자, 가려고 다실바를 기승시켰다라고 보여지는 말인데, 자, 이 데오마라는 말은 압도적 넘버원한테 졌어요. 직전에 졌던 말입니다. 직전에 졌지만 그때는 시종 외곽을 돌았던 경주였고, 지난 경주 한 번 더 외측에서 가능성을 보였었던 모습이에요. 최근 경주가 직전 시종 외곽, 지난 경주 외측에서 역시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야, 이거 게이트만 좀 좋아져서 안쪽에서 전개를 해본다면 대오마가 안 될 게 없겠는데 할 정도로 최근 걸음은 잠시 올라왔어요. 이 말이 8살짜리 말이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말인 거예요. 8살인데 5등급이다. 여기서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높진 않죠? 여기서 한 단계 정도 승분? 그게 아마 베스트일 건데, 그런 말이 생각해 보세요. 8세가 되면은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매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몸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오지 않다가 한 번쯤 반짝 좋아질 때는 있어요. 한 번쯤 반짝 좋아질 때는 있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 데오마가 반짝 좋아졌을 때가 지금이지 않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실바를 의도적으로 태우지 않았나? 그러면서 경주 조건도 잘 만났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여기 싱싱한 3세마, 4세마가 있긴 하나, 여기서는 저는 2번 데오마, 반짝 좋아져 있는 데오마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3번, 4번, 2번을 놓고 3번, 4번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경주고, 외곽에서 크루엘라나 천풍 중에 하나는 이제 배당으로 노리고 가야겠죠. 여기에 배당마 하나 현장 선택을 들어갈 겁니다. 2번을 놓고 데오마를 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 경주라는 점. 3번, 4번도 완벽한 조건은 아니니까. 자, 제주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4번 장만월이 가장 많은 인기이긴 한데, 저는 다시 한번 불야성을 먼저 주목해요. 이번 경주까지 불야성을 추천하면은 3연장 축으로 가는 말입니다. 3연장 축으로. 그러니까 2연장 축으로 가면서 불야성은 모두 다 제가 맞춰 먹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또 한번 추천하는데, 전력 상승세인 거는 분명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불야성이 추입으로 오고 있잖아요. 추입으로. 근데 이 말은 추입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2번 연장 축으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 연장 축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는 경주였고, 불야성도 그 경주에서 앞장을 가는 말로 지목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12월 13일 경주였어요. 12월 13일 경주가 선행마가 엄청 많은 경주였어요. 하지만 불야성은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검을 그렇게 탔던 말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전개상 유리하니까 불야성 놓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불야성 놓고 은빛 풍경, 앞장 가는 말이랑 중배당 적중을 했던 경주였어요.
불야성은 그런 말이에요. 굳이 앞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입을 한 거지, 이번 경주 그냥 또 추입마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선행형 위주의 선행 선입 주로거든요. 선행 플러스 선입 주로예요. 그러니까 이 불야성이 추입만 와서 불안하게 보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느리지 않아요, 이 말도. 느리지 않은데 추입으로 그냥 탔을 뿐인 겁니다. 자, 불야성이라는 마필이 그래서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장만월이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을 극복하면서 51kg 달다 54kg 부담량 극복을 하면서 입상을 했었던 말. 어차피 뭐 박성광 기수는 나오면 12조 무조건 인기마니까 프리미엄은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만월 뭐 열심히 타고 박성광 기수가 말머리도 잘하고 하는 기수이긴 하지만 장만월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마로 잡히는 말이니까 제외한다면 불야성이 가장 저는 메리트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장만월도 봐야 되는 경주인 거죠. 후차권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9번 불야성을 필두로, 4번 장만월은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6번 글로벌 황제, 그리고 8번 대박기운.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갈채 같은 경우는 이 나요나 기수가 기승을 하긴 하는데, 배당이 나온다면 얘 같긴 하거든요. 갈채? 뭐 갈채까지는 저는 이 5주에서 1번 비례천마가 잡혀있긴 하지만 비례천마보다는 오히려 갈채가 더 재밌는 말 같긴 해요. 안쪽이기 때문에 갈채 정도가 복병이지 않나 라는 생각. 갈채까지도 좀 써드릴까요? 뭐 현장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갈채를 복병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 불야성 놓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는 4번 은하수가 강축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은하수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살짝 보였어요. 다만 뒤로 줄줄줄줄 밀리지 않았습니다. 줄줄줄줄 샜으면은 못 왔는데 줄줄줄 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상이 가능했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56.5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왜 얘가 부담량이 올라갔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입상을 했기 때문에 부담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번 경주는 외국산 이세마 경주 아시죠? 남반부 마필은 남반부 마필은 3세, 북반부 마필은 뭐 2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을 더 많이 줘요. 상금을 더 많이 줍니다. 이것도 혼합 4등급 경주지만 3등급 상금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더 높게, 다들 높게 형성을 해서 좀 더 능력 있는 말 나와라. 부담 중량 그래서 더 높게 해가지고 능력 있는 말 나와. 상금 더 줄게. 하면서 펼쳐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은하수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이 이세마 경주에 출전하게 되면서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간 거죠. 지난번에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좀 있다라고 했잖아요. 부담 중량이 올라갔을 때도 뒤로 줄줄줄 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모래 맞으면서 부담 중량 여파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줄줄줄 뒤로 샜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요렇게 잡혀있는 인기마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가 강력한 축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저는 축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자, 여기에 안쪽에서는 1번 경복 스트레가, 그리고 3번 트라이브로, 얘네들이 선행권 전력이에요. 선행권 전력. 선행 주로가 이어진다면, 초반부터 1경주부터 3경주까지 선행 주로가 이어진다면 1번이나 3번 이런 말을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주로가 이어진다면. 그게 아닌 외곽에서 추입하는 갖는 말이 들어오는 주로가 이번 주도 이어진다면 얘가 재밌죠. 10번 타이칸 선더. 얘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긴 했어요. 선행을 가긴 했지만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는 원래는 스타일이었고, 의외로 데뷔전에서 순발력이 좋아진 거였어요. 선발력이. 그러니까 이 말은 선행마는 아직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아직은 선행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1번이나 3번이 나가면 10번이 외곽에서 붙잡고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되고, 붙잡고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타이칸 선더도 저는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여요.
여기에 은하수가 부담 중량 늘어난 가운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이상이 없을지, 없다면 오는 거고 있다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10번 타이칸 썬더를 가지고 4번 은하수, 3번 트라이브로 1번 경복 스트레가 우선은 이렇게 봅니다. 선행주로라면 1번이나 3번 이런 말들 현장에서는 좀 아예 고민을 할 수도 있으면 놓고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타이칸 썬더를 가지고서 공략한다라는 점까지. 부산은 아직 주로가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A안, B안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주 오경주예요. 자, 제주 오경주는 축이 없는 혼전의 경주 편성이네요. 자, 그 가운데 외곽의 10번 명품행진이라는 마필. 자, 김원공 기수가 기사하는데, 자, 이 명품행진은 지난 경주 때 휴양후 복귀전을 가졌던 말입니다. 지난 경주 때 휴양후 복귀전을 가졌던 말이고요. 그런데 그 경주에서 인기 8위로 잡혀있는 말이 4위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8위면은 거의 안 잡힌 거나 다름없어요. 복병으로서는. 근데 지난번 상당히 내용이 셌나 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에 맞게 직선, 얘가 지난번에 거리손해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오면서 말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내측에서 출전을 하면은 딱이에요. 내측에서 출전하면 이게 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승부로 가져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명품행진이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운 거죠. 외곽이니까 요것도 외곽 돌다가 빠질 수는 있거든요. 배당도 없겠다. 예, 뭐 그러면서 핑계대고 이제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은 명품행진이 기술을 홍건이로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간다라고 봐요. 우선은 간다라고 보고, 또 원래 이제 4경주하고 5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이것도 분할이 됐기 때문에 구미는 많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명품행진 놓고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간유심은 매번 나올 때마다 팔리는 말인데 선행 선입으로 전개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 선행을 못 갔던 거고, 선행을 가면 좋고 안쪽에 이제 파워스타가 선행을 갈지 서간유심이 선행을 갈지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는 같은데, 그래도 서간유심은 백스팅권에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될 마필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인기 많은 요거죠. 미소공원. 자, 전현준 기수. 얘는 제주마 4등급 경주를 뛰다가 형군의 좀 더 약해진 말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늘어나긴 했지만 구미상으로는 미소공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7주에서 이 최규호 마방이 문현진으로 때릴지 전현진으로 때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요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미소공원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파워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가는 수준의 걸음만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파워스타는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번 서부두도 마찬가지예요. 잡혀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10번을 필두로 3번과 8번 요렇게 인기마 중에서는 가져가 볼 만한 거고, 복병을 하나 좀 추천드리면 요거예요. 5번 광명태양. 얘가 복병입니다. 글쎄 뭐 곽석 기수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기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안 하는 기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탈 만한 기수이니까, 광명태양이 지난번에 계속 외곽에서 3선 외곽 전개를 했었던 말이거든요. 얘가 내측에서 뛰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터지면 얘가 한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오히려 저는 16주에서 서부두랑 같이 나오는데, 서부두가 아니라 요거 김대현 조교사 서부두가 아니라 요거 광명태양으로 역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이게 이 최규호 마방은 요거 미소공원, 16조는 광명태양,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10번 명품행진을 필두로 해서 인기마 중에서는 3번 서간유심, 그리고 8번 미소공원, 그리고 5번을 복병 배당마로 해가지고 10번을 필두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오늘 부경에서는 오늘 부경 첫 번째 승부를 가져가요. 여기서
자, 부경에서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부경에서의 첫 승부인데,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이긴 하지만, 뭐, 비슷비슷하게 인기 5두의 마필이 많이 잡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용비샤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요거는 지난번에 실수가 있었던 말이에요. 좋게 말해서 실수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탐색이라 봐도 무방을 할 수 있는 말. 왜냐면 용비샤크가 지난 경주 때 선행을 갈 거라 봤지만 선행을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선행을 안 간 겁니다. 참고 작전이었겠죠. 참고 따라가는 작전이었겠지만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막히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 진로가 막히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말이니까 용비샤크는 이번 경주 서수홍 기수 안장 교체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가보겠다.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확실하게 가보겠다. 이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용비샤크를 그대로 놓고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용비샤크는 요 5마리 잡혀있는 가운데 그냥 고민 안 해. 다른 뭐 복병 놓고 상대만 놓고 걔네들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 이거는 인기 많아도 용비샤크 그냥 놓고 갈 거야. 확실하게 갈 거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용비샤크를 놓고 들어가는 대신에 후차권에서 팔리는 인기말을 제가 하나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상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8번 용비샤크에 붙여가지고 거품말을 제가 하나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에 배당은 크지 않아도 주력쇼 막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이런 경주들이 많았잖아요. 10배 이하의 배당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단배당일 때 확실히 때려먹는 주력으로 맞추는 막권 또 안되는 말 팔리겠지만 그런 말 잘라내면서의 그 희열도 있고요. 그런 말 잘라내면은 맞추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없거든요. 자, 잘라내고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경주로 오늘 부경에서의 첫 승부 큰 배당 아니어도 요거는 잡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5경주 첫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는 7번 청룡 챔프. 자, 지난번에 청룡 챔프가 현장에서 자, 이 말이 이전까지 다리가 안 좋았는데 다리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청룡 챔프 놓고 적중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 청룡 챔프는 다리 상태가 좋아졌고 그래서 좋아졌으면 이제 쭉쭉쭉 더 뛸 일만 남은 그런 말입니다. 얘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청룡 챔프는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충막감으로 공략하면 되는 경주 같아요.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이제 3번 소록별이나 1번 와우로 이런 말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경주예요. 저도 보면은 걔네들만 보여요. 외곽에 오히려 이 별빛 최강이나 소랑산 이런 말들은 잡혀있긴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닌 거고 그래서 게이트가 좋은 안쪽에 1번, 3번이 먼저 보이기는 하는데 얘네 말고 보이긴 하나 그냥 이거다 싶을 정도로 그냥 한 방으로 주력하고 싶을 정도의 말은 아니에요. 또 1번하고 3번이 빼기도 그렇고 주력으로 가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런 가운데 얘가 이번에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4번 새로운 태양이 이번에 전현주 기수거든요. 지난 경주 때 얘도 휴양 후 복귀전을 가졌던 말이고요. 그때도 정명일 기수 태워놓고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똑같은 말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렸는데 명품행진이었죠. 명품행진이 정명일 기수 태워놓고서 배당판에서 바람 많이 불었던 말인데 마방은 다른데 정명일 기수가 배당판에서 바람이 좀 불었단 말이에요. 휴양 와가지고. 새로운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기 8위짜리 말이었습니다. 근데 마감 배당은 인기 한 3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엄청 소스가 나왔던 그런 말이에요. 바람 많이 불었던 말이라는 거죠. 자, 소스가 나오고 바람이 불었던 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지난 경주에서 이 새로운 태양도 약간의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었는데
4번 새로운 태양이 기습으로 먼저 선행을 간다면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합성 전개를 피한다면은 지난번에 뭔가 있는 듯이 의지 있게 몰았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은 이번에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별빛 최강에 붙여서 1번, 3번도 있지만 4번 새로운 태양을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1번이나 3번 인기만 붙여가면서 4번 새로운 태양을 요거 꼭 노려간다. 안 팔리면은요, 이런 것들은 3복승 꼭 가져가야 되죠. 바람 안 불면은 이거는 3복승 이런 거 가져가야 되는 말이니까. 자, 새로운 태양 요주의 맞불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부산 6경주가 있습니다. 자, 부산 6경주는 다시 한번 이제 부산의 승부처로 갈게요. 자, 요 경주 승부처인데. 자, 인기마 접전의 경주고, 여기는 이제 빅스타 다실바 기수이기 때문에 미스틱진 선행마이기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자, 근데 미스틱진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저는 불안한 인기마로 잘랐던 말이거든요. 선행마저도 못 갔었죠. 거리도 늘어난 경주라서 선행을 가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선행도 못 갔어요. 물론 이번에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선행 주로가 펼쳐진다면 미스틱진이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선행이 죽는 주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거 선행이 죽는 주로면은 미스틱진을 세게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선행이 그래도 이전까지 뛰면서 좀 들어왔다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액면은 빅스타가 팔려가는 게임이겠죠. 빅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에서 외측 전개로 좀 불리하게 전개를 했었던 말이니까 이번에는 빅스타 다실바 태워서 확실하게 입상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팔립니다. 야, 이런 게 인기마로 잡힌 이유예요. 인기마로 잡힌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딱 느낌은 얘로 옵니다. 9번 포트모. 얘가 능검 잘 뛰고 실전에서 지금 개판 치고 있는 말이거든요. 능검 잘 뛴 다음에 실전에서 매번 팔려요. 능검을 잘 뛰어놨으니까. 실전에서 능검 때의 순발력도 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지난 경주 때 이 정도 구미면은 박재희 기수가 탔을 때 그 정도 구미면은 포트모어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구미고 편성이면은 포트모어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경주에서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더 이상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없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트모어가 그 경주 딱 끝나고 연습 주행을 해요. 아, 집에서도 이거 왜 못 뛰는지 궁금한가 봐. 연습 주행을 한 거예요. 연습 주행을 했는데 연습 주행 시의 걸음은 크게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서승훈 기수를 태워가지고 한번 이빠이 몰아주려는 것 같아요. 마방에서 기대하는 바가 실전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 말이 걸음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서승훈 기수를 태워서 최종 이 말의 실력을 보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타는 경주라는 거죠. 이거는 서승훈 기수 태워서 무조건 열심히 타는 경주예요. 왜? 능검 그렇게 잘 받아놓고 희한하게 못 뛴단 말이야. 그것도 데뷔전이라든가 이전째 뭐 이럴 때는 뭐 적응력이 부족해서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 그러면 이제 걸음이 나올 때가 된 건데 걸음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닌데. 자, 주행 연습 해보니까 걸음 이상 없었어요. 조규시에도 걸음은 크게 문제 없었어요. 자, 서승훈 기수 태워놓고서 이거는 이빠이 한번 때려보는 경주인데 편성이 그리 빡세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포트모어가 외곽에서 감을 수 있는 경주, 이기 때문에 주로가 지난주처럼 앞선이 좀 선행이 죽는 그런 주로가 이어진다면 더욱더 포트모어에게는 기회인 거죠. 저는 이번 경주는 포트모어가 딱 승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빠이 열심히 타면서 이 말의 능력을 집에서도 한번 보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보자. 제발 좀 보자. 그런 뜻에서 서승훈 기수를 태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트모어를 가지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스틱진은 현장 변수예요. 현장 변수. 그날 주로에 따라서 미스틱진을 보느냐 버리느냐, 그날 주로에 따라서 미스틱진은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승부처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제주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오늘 제주에서 가장 기대하는 경주로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자, 메인으로 잡았고 인기 1위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최대 승부처 경주로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액면은 셋보름입니다. 자, 지난 경주까지 셋보름을 충막감으로 놓고 때렸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영향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셋보름은 59.5kg 부담이 좀 높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강조교로 준비를 했었고 부담 영향을 그러면서 극복을 했는데 잘 뛰면 지난번만큼 뛰는 거예요. 동일하게 잘 뛰면 지난번만큼 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난번보다 못 뛸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뛸 거는 없어요. 이 말은 지난 경주가 59kg에서 맥시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셋보름이 이번 경주는 위험성이 좀 있다. 셋보름 자체가 딱 잘 뛰면 지난번만큼, 아니면 그보다 못한 경주력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셋보름을 놓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요, 자, 복병인데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2번 돈마맨이라는 마필. 자, 돈마맨이 이제 가려고 다시 기술을 강수한 기수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수한 기수로 바꿔야 제대로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강수한 기수가 타고서 승부를 해왔던 말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한동안 거의 뭐 착승권에만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3착승권으로 올라와 가지고서는 동준이, 곽석 이렇게 태우면서 부담 중량은 가벼우니까 계속해서 착승권까지는 왔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도 곽석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승부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교 자체도 약했었고 외곽을 돌면서 전개를 했었던 경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경주 입상마들하고 거의 대등했었던 걸음이었어요. 자, 근데 그 경주 입상했던 말들을 좀 보면, 지난 경주 입상했던 말들을 보면 소문 그대로 얘가 선행 가서 그대로 돌았던 경주였어요. 청룡 에이스 내측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2착을 했어요. 여기에 로한 큰 문제 없이 전개하면서 추입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즉 1등, 2등, 3등으로 온 말들이 선행, 선입, 추입해서 안쪽 최적 전개로 뛰었던 말들이에요. 요거 제가 조금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제일 잘 뛴 말들이거든요. 그런 경주에서 돈마매는 외곽 뱅뱅 돌면서도 4착을 했었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4등급으로 내려오면서 부담 영향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미 지난번에 검증이 된 말입니다. 오히려 검증이 된 말이에요. 지난번 걸음이면은 요거는 구미상으로도 충분하다.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지난 경주 입상마 그대로 정말 잘 뛴 말들이거든요, 얘네. 자, 그런 와중에 녹색 왕자가 엄청 잘 뜁니다. 우선은 입상마부터 한번 볼게요. 10번이 선행 갑니다. 소문 그대로가 외곽에서 선행 편안하게 가요. 그리고서 견제도 없이 선행 가서 그대로 입상하는 경주입니다. 1번이 아무런 견제 없이 선행 가서 들어왔던 거고요. 여기에 1번 이 청룡 에이스는 안쪽에서 내측에서 최적 전개,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하다가 직선주로에서 올라와가지고 2차 안쪽에서 최적 전개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3등 했던 로한 보세요. 로한은 추임만데 1번 뒤에서 딱 전개합니다. 1번 뒤에서 전개하다가 똑같이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데 1번이랑 같이 올라왔지만 1번의 전개가 먼저 빨랐기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 2, 3등으로 온 말들 더할 나위 없이 잘 뛴 말들이에요. 전개를. 그런데 우리가 볼 말은 여기서 4등한 6번이에요. 6번. 자, 요 돈마맨입니다. 요게 돈마맨이에요. 자, 6번 게이트인데도 붙잡고서 한 중위권은 따라 붙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요 돈마맨이 옛날에 선입으로 탔던 말이라 느린 말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마 2번 게이트니까 돈마맨이 아마 최적 전개할 거예요. 여기 입상했던 말 다 내측 탔죠? 돈마맨은 얘는 외곽 타고 있는 말입니다. 외곽을 타다가 이때 조교도 약했어요. 외곽을 타고 입상했던 말은 다 안쪽 탔고요.
얘만 외곽을 타면서 직선에서 올라와요. 얘만 외곽을 타고서도 올라온단 말이죠. 입상했던 말들이랑 거의 대등한 수준의 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외곽을 탔고 또 조교도 이때는 약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각석기수 타고. 자, 그러면 돈마맨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입상 마필들에 비해 대등한 걸음이었다면 지금 경주에서 셋보름이 더 뛸 게 없는 그런 경주 조건 4등급으로 내려와서 아무리 58.5라 하더라도 이거는 전개상으로 돈마맨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찬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마맨을 가지고 저는 오늘의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설명이 납득이 간다 라고 생각이 하면은 저랑 한번 한 배 타주시고요. 게다가 저는 2번을 놓고 지금 셋보름이 주력으로 지금 저는 셋보름은 여기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주력으로 지금 승부할 말은 지금 따로 있어서 이거 오면은 지금 한구라거든요. 셋보름은 오히려 저는 두 번째로 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까지 해가지고 요게 오면은 이제 한구란 거예요. 요게 셋보름이 오면은 그냥 너도 나도 다 맞춰. 우리는 이제 셋보름 놓고 한 사람도 맞추고 우리 뭐 돈마맨이 오면 돈마맨 놓고 한 사람도 이제 셋보름이라 오면 다 맞추는 거야. 다 맞추는 거고. 근데 셋보름이 아닌 다른 말이랑 오면은 이거는 우리만 맞추는 거고 우리만 한구를 할 수 있는 경주거든요. 자, 저는 돈마맨 놓고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띄웁니다. 승부수를 한번 띄울게요. 오늘 제주에서의 최대 승부처로 가져갈 거니까 요거 돈마맨 복병까지 제가 오픈을 드렸고 왜 될 수 있는지까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타서 돈마맨이 시원하게 한번 우승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부산 7경주 부경의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부경 메인이에요. 자, 여기는 부경 메인이고요. 자, 뚜렷한 축 없이 썬라이트가 팔립니다. 썬라이트는 제가 지난 경주 축 놓고서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아니, 적중은 못했죠, 그때. 축라이트 놓고. 광희가 들어오는 바람에. 앙코르까지만 왔어도 괜찮았던 경주인데. 하여간, 썬라이트 놓고, 지난번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였습니다. 이 썬라이트가 그 전에 서승훈 기수가 원게이트에서 제대로 승부한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썬라이트 놓고 지난번에 맞췄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번에 자기가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에는 더 뛸 말이었지만 이제는 더 뛸 게 없는 말이에요. 지난번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뛸 수 있을 때는 제가 놓고 승부를 하지만 더 뛸 게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썬라이트 놓고 승부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인기만데. 이거는 썬라이트 놓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썬라이트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경주 놓고 들어가는 축마는요. 이겁니다. 8번. 유림스카이라는 마필. 유림스카이. 자, 이 유림스카이도 제가 지난 경주 메인으로 그 당시 제가 메인으로 입상을 했던 올더베스트 놓고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고 올더베스트가 선행 2로 가는 찬스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자, 올더베스트가 선행을 갔고요. 자, 요거 요렇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유림스카이가 직선주로 딱 들어왔고 당시 이제 올더베스트가 선행을 딱 갔어요. 근데 직선주로 해서 얘가 팔이 올더베스트를 넘어가면은 얘가 들어오는 거고 올더베스트를 못 넘어가니까 얘가 잡히면서 3착을 했었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따닥마꿀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올더베스트를 넘어가면은 유림스카이가 오는 건데 못 넘어가니까 빠진 거거든요. 근데 못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올더베스트는 지난번에 가야 했었던 말이니까. 선행을 가면 도는 말이고 그 전까지 선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실력 발휘가 안 됐던 말이라 선행 가면 돌아야 되는 말이었었기 때문에 유림스카이가 따닥마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번 경주는요. 유림스카이보다 누가 앞장을 가던 간에 지난번처럼 노려야 하는 올더베스트 같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 유림스카이가 충분히
넘어서면서 외곽으로 감아서 넘어서면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 이거는 유림스카이 놓고 들어가면 되는 경주. 메인 승부로 때려야 되는 경주고 썬라이트도 더 뛸 게 없으니까 이거는 썬라이트 인기마 뻔히 보이는 인기마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림스카이를 가지고 여기서도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라는 거죠. 오늘 제주, 부경 모두 복병 놓고 중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갈 거니까요. 요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죠.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큰 배당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안 잡혀있는 큰 배당. 이거 뭐 주력으로는 가지 않아도 배당 여기 복병으로 아주 큰 W도 지금 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체중만 좀 빼서 나오면 고배당으로 노릴 말도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유림스카이 놓고 부경에서의 앙구라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부경 8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경 8경주는 외곽에 10번 플라잉 다누가 팔리는데, 자, 요 경주는요, 글쎄, 제가 좀 무모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 잡혀 있을 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잡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겠습니다. 4번. 로드 투 윈이라는 말이에요. 로드 투 윈. 자, 인기마가 외곽에 플라잉 다누가 지난번에 팔리고 못 갔던 말이거든요. 글쎄요, 플라잉 다누가 지난 경주 때 선행을 시원하게 받지 못했어요. 이번 경주에서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선행을 갈지 안 갈지도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합니다. 플라잉 다누가 이번 경주 또 한 번 외곽에서 인기마인 것 뿐이고 안쪽에서 2번 미스터 프라임이랑 센세이셔널 윈은 제가 지난번에 적중을 했던 경주였는데 센세이셔널 윈이나 미스터 프라임도 마찬가지 지난 경주 자기 실력 다 보여준 그런 경주였어요. 오히려 자기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말은 로드 투 윈이 지난번 외곽이었기 때문에 외측이었기 때문에 앞에 순발력을 가지고서 나올 수 있지만 시종 거리 손해만 보다가 앞선 마필들 우르르 뭉쳐가면서 거의 대등하게 따라가더라고요. 탄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드 트윈이 안쪽으로 게이트를 받았고요. 로드 트윈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개가 빨라질 말이고요. 지난번에 탄력도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개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난번 정도의 탄력이면은 플라잉 다누만큼 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잡혀있다? 이건 로드 투 윈이 제가 뭐 잡을 말이 많으니까 봐야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잡힌 것 뿐이지 안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주는 로드 투 윈을 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는 철저히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자. 4번 로드 투 윈 W 마필 가지고서 한번 노려보자. 안쪽에 2번 3번 다 보고 싶고요. 여기에 5번 플라이 투 더 문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 보거든요. 2, 3, 5, 10 4번 놓고 배당으로 그냥 내구멍 봐도 상관없을 그런 경주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4번을 가지고서 노린다. 이거는 뭐 터트릴 수 있는 말도 많아요. 안 되는 말이 없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4번 로드 트윈 요거 놓고서 철저히 배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9경주로 가죠. 마지막 9경주 오늘의 끝판 승부로 가겠습니다. 끝판 승부. 자, 요즘 끝판 승부가 잘 맞아서 마무리가 기분 좋게 되고는 있어요. 자, 이번 마지막 끝판도 좀 잘 맞으면서 마무리 됐으면 하는데 월드 리스트캣이 인기마예요. 월드 리스트캣. 지난 경주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말이거든요. 선행을 가서 깨진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손경민 기수 태워놓고 부담 중량이 좀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손경민 기수도 요즘에 성적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어서 뭔가 감을 찾은 듯한 느낌을 좀 주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리스켓에 기승을 하면서 인기마로 팔리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기수가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았으면 손경민 기수가 타도 인기 1위로 이렇게 잡히지는 않았을 텐데 최근 성적이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팔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 아닌가? 아직은 손경민 기수 실력이 조금 오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서
뭐 모래만 안 맞는다면 저는 마지막 경주는 7번 용맹 놓고 가겠습니다. 이 용맹이 원래 이제 지난번 인기마였는데 지난 경주 앞에 못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가 불리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뭐 다실바기수 태웠으니까 무조건 열심히는 탄다. 요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용맹을 놓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용맹을 노리는 대신에 7번 용맹을 그대로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데, 용맹을 놓고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대길이잖아요. 요게 대길이. 요게 대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월드리스켓은 주력은 가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배당을 봐서 월드리스켓이 뭐 배당 자체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면 대길부터 뭐 10배 이상 열리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뭐 받쳐도 괜찮은 배당이긴 하나, 그게 아니라면 받칠 값어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얘뿐 아니라 그 외 마필들의 W 복병까지도 저는 이번에 좀 노리고 있는데, 저는 이 W 복병을 아예 지금 주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항구라 막건이에요. 마지막 항구라 막건. 용맹이 붙여서 오두에 안 잡혀있는 복병이랑 마지막 항구라 막건으로 지금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 끝판승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인기마보다 복병을 더 재밌게 보는 경주니까 용맹은 우선 모래 안 맞으면서 자기 실력껏 다 띄워주길 기대하고 월드리스켓이 너무 인기만데 솔직히 배당 메리트는 없으니까 복병을 아예 그냥 한번 노려보자. 확실하게 한번 노려보자. 마지막 중배당 한방 대형 사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게요. 마지막 승부처 인기만 뒤로 돌리고 중배당을 한번 적극 노려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경주 승부로까지 분석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금요경마 여러 경주들에서 배당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불안한 인기마도 많이 보였고, 물론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들도 있겠지만 인기마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그 경주대로, 아니면 복병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복병을 확실히 노리고 들어갈 만한 중배당 경주도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경주 자체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아무쪼록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아주 좋은 결과를 함께 내면서 같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말 상태 보고 다시 한번 추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토요 예상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